안녕하세요. 그 8월 20일 날 시험 본 거 한번 헌법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가 대체로 어려워져 갖고, 근데 헌법에서 상대적으로 좀 점수를 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법하고 헌법, 경찰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그 헌법은 뭐 그 정도는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많이 어려워졌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신뢰보 원칙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맞죠. 신뢰보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 원칙이죠. 법치국가 원리에서. 그래서 특정한 법률 관계에서 발생된 법률 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해서 판단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나는 국민의 신뢰를,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존의 현재의 법 갖고 그대로 믿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얘기죠. 2번 그러니까 기존의 법이 있으면 뭐 지금부터 뭐 경찰학을 뭐 시험 볼 때 경찰 시험 볼 때 영어 국사를 본다 그러면 그 법 믿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2번 구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종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봉안 시설을 신법에서 설치된 봉안 시설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봉안시설 설치 관리는 기존의 법 상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보호됐다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신법 시행 후 그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기존의 법 상태에 대한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법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자기는 옛날에 이걸 법을 했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법에 따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것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내 신뢰를 다 지켜달라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신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그 신법에 따라 해야지, 그 전에 법 상태대로 계속해달라 이런 건 안 된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 정의하고 안정을 따지는 거죠. 뭐든지 이게 뭐 새로운 공익이 생기니까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기존의 법 상태 하던 사람들은 변하니까 싫어하겠지. 그러면 내 신뢰를 보호해달라 그러면 다 보호해줄 수는 없죠. 비교 형량에서 신법 시행 후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까지 기존의 법 상태에 대한 신뢰가 있다. 기존 법대로 해달라. 이건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부진정 소급 입법. 자, 여기 우리가 이제 뭐예요? 진정 소급 입법만 소급 입법이에요. 그래서 진정 소급 입법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미 그 끝난 거예요. 끝난 사안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 신뢰를 보호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진정 소급 입법의 경우에는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보다 당사자가 국법 질서에 의해서 기대했던 신뢰 보호의 견지에서,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법에 의해 이미 얻은 자격 권리를 새 입법 마당에 그대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건 진정 소급 입법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진정 소급 입법의 경우에는 국법 질서에 의해서 기대되었던 당사의 신뢰 보호보다는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권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 입법을 하면서 국법관계 내지 국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문이 바뀐 거야. 하나는 앞에 게 진정소급입법이고 뒤에 게 부진정소급입법이에요. 왜냐하면 부진정소급입법은 소급입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국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3번은 부진정을 진정으로, 그 다음에 진정을 부진정으로 바꿔야 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그럼 이게 조약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게 있는데 이건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개성공단의 중단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신뢰보호를 위반하여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맞죠?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조금 좀 어렵다기보다는 구속적인 조문을 내는 거죠. 이 판례를 낼 때 수법들이 이제 뭐 수법 이게 좋은 말은 아니겠지만 낼 때 명백한 답을 놓고 좀 구석에 있는 판례들을 내요. 잘 못 본 판례. 그래서 그럴 때는 확실한 거 하나 갖고 찍으셔야 돼요. 그걸 이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판례를.
자, 그다음에 2번 국적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국적법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 국적법 할 필요 없다 그랬을 때 제가 뭐랬어요? 해야 된다. 이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가 선천적 국적 취득에 대해서 부계 혈통, 아버지 혈통 따르다가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바꿨죠. 그건 가족 생활에 있어서 양성의 평등 원칙에 부합하죠. 그렇죠? 동등하게 보는 거니까. 외국인이 국적법상 귀화 요건을 갖추도록 해도. 자, 귀화는 재량입니다. 특허기 때문에. 그래서 귀화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 맞고, 외국인이 복수 국적을 누릴 저유. 아, 나는 이 나라 국적을 다 가지겠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 헌법상 행복 주권에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 보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을 국적 취득했어요. 그럼 대한민국 국적 상실하죠. 합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구인의 거주인의 자유, 행복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국적 회복과 귀화의 차이는 뭐예요? 귀화는 순수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거고, 국적 회복은 우리나라 국민이었던 사람이 회복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적 회복과 귀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순수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인데 비해, 국적 회복 허가는 한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귀화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허가할 수 있는 반면 국적 회복 허가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면서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맞죠? 그래서 결국 다 맞네요. 3번 문화국가 원리. 자, 문화국가 원리 키워드는 뭐예요? 불편부당의 원칙이죠.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견해의 다양성, 사상의 다양성을 본질로 하며 문화정책은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2번. 자, 문화예술진흥기금. 그렇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거는 어떻게 공연 관람자에게 어떤 특별한 관련성이 없는데 부담시킨 거니까 문화국가 이념에 반하죠. 자, 이렇게 돼 있고. 3번 국가의 문화 육성 대상은 어떻게 해요? 모든 문화가 다 들어갑니다. 엘리트 문화 다 들어가죠. 3번 됐고. 4번 과외 교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오로지 학원에서만 사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지나치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성을 지향하는 문화국 권리에 위반된다 안 된다? 된다. 답은 2번이고요. 4번 기본권 주체성.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설립된 학교 안전공제, 얘는 공법인이고 사법인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판례는 물어봐요. 이거는 사법인의 성격도 갖는다. 그래서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1번 틀렸고. 자, 초기 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이 없습니다. 2번 맞죠. 3번 법인에 대해서 기본권의 향유 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언론 출판의 자유나 재산권의 보장은 누릴 수 있는 거죠. 법인도. 그 다음에 대학의 자치는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대학 교수가 모두가 또는 단독 또는 중립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거 너무 많이 풀어서 답은 1번이에요. 5번 기본권의 보호 의무. 자, 어떤 사인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이럴 때 국가가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게 기본권 보호 의무죠. 이거는 과소보호 위반을 따집니다. 과소보호. 그리고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인정한 건 거의 확성기밖에 없어요. 자, 1번 보시면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이 질병 등으로부터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로서는 그 위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사회 경제적 여건 및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유지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 맞습니다. 2번 담배사업법은 담배 성분 표시나 경고 문구의 표시, 담배 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를 통하여 직접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담배사업법이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여러분, 과소보호금지 위반을 인정하고 확성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위반 아닙니다. 3번도 똑같죠? 원전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을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부여한다 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취하지 아니한 것을 보기 어렵다. 취했다 이거죠. 그렇죠? 과소보호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보호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국민이 생명이 위협받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여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돼요. 대통령이 어떤 애 물에 빠졌다고 저기 안전복 입고 들어가야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구체적 특정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요. 틀렸어요. 6번 제도 보장. 제도 보장은 어떻게 해요? 제도 보장이라는 게 뭐예요? 특정한 제도를 헌법에 보장함으로써 입법권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제도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되기는 하나 헌법에서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 의무를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이를 폐지할 수 없고 비록 내용을 제한하더라도 본질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2번 제도 보장이 뭐예요?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데 제도 목적이 있죠. 그래서 2번 맞고 3번 재판 청구권. 재판 청구권은 뭐예요? 절차적 기본권이죠. 그럼 어떻게 자유권의 성격하고 볼 때 자, 우리가 자유권이 있고 재판 청구권이 있어요. 그럼 입법부가 이거는 함부로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재판 청구권은 입법의 재량이 큽니다. 예에 비해서 입법부가 재량이 커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뭐 재판을 어디서 받을지 이런 거니까 이런 거 뭐 서울법원에 가라 이런 거니까 이건 재량이 넓어지죠. 그래서 3번은 틀렸죠.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축소된 입법 형성권이 있다. 틀렸어요. 자, 직업 공무원제 제도 보장이잖아요. 그래서 제도 보장의 하나로서 이는 법에 의한 폐지나 침해를 금지하는 최소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 기본권의 경우 37조 2항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권은 최대 보장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되게 어렵게 해놨네. 자, 여기 보시면 기본권은 어떻게 해요? 최대 보장이에요. 그럼 최대한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본권을 최소로 제한해야죠. 이 말을 약간 바꾸는 거예요. 문제 좀 어렵게 냈네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미군 부대에 이전하는 거죠. 미군 기지의 이전은 인근 주민들의 자기결정을 제한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인근 주민하고 상관이 없어요.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형법상 자기 낙태죄는 어떻게 해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거. 이거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가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 있어서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게 자기결정권의 내용이죠. 하지만 입법자에게 헌법 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입법 의무까지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연명치료를 할지 안 할지 내 결정권이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게 있다 해서 국회가 이 법까지 다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주 도매업자로 하여금 자도소주 구입 명령이죠. 그래서 소주를 의무적으로 총 구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구입하더라는 거. 이거 자기결정권 침해 아니야? 침해죠. 제한하죠.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자, 8번 평등권 내지 평등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 부과에서 평등 원칙은 법률에 의해서 법적인 평등 부담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 평등하게 부담할 것을 요청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성격의 규율 대상에 대해서 이미 입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어디에 비슷한 성격의 법이 있어요. 근데 평등 원칙을 근거로 해서 야 국회 여기도 비슷한데 왜 법을 안 만들어 이런 것까지. 그래서 청구인에게 적용될 입법 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입법 여부도 재량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디귿 국가라 할지라도 국고작용에 관한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동등하게 취급해요. 그래서 국가를 우대할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이 뭐냐면 그러니까 민사소송하고 비슷해요. 근데 국가를 상대로 하면 당사자 소송 하는 건데 근데 가집행 선고를 못해. 민사소송은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과 비슷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이 안 된다. 평등원칙 위반입니다. 그렇죠? 사법인데 똑같이 해야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원칙 위반입니다. 리을 틀렸죠? 9번 일사부재리 내지 이중처벌금지 원칙. 자 여기서 이중처벌금지는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범으로 형을 가중하는 거. 누범. 이거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은 아닙니다. 맞죠? 1번 맞고 2번 자 행정 형벌 과태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어떤 행정법은 의무를 명하거나 금지를 설정하면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겠는데 그 실효성을 가하기 위하여 행정형벌 이런 걸 가하죠. 과태료, 영업취소, 과징금 등을 가하면서 더 이상 위반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같이 제재를 통한 억지. 그래서 이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하더라도 어떤 행정체제 기능이 오로지 제재에 있다고 해서 이런 헌법 13조 1항에서 말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맞죠? 여기서 형벌만 얘기하는 거지 과벌만 얘기하지 이런 행정제재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3번 형사처벌받은 공무원에서 당선 무효라는 불이익을 가해요. 이건 이중처벌이 아니죠. 이건 형벌을 2번 부과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틀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으면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거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은 아닙니다. 그렇죠? 과벌이니까. 왜 우리나라 법원에서 처벌한 걸 또 처벌해 이중처벌이지 외국에서 처벌받은 건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10번 영장주의. 적절하지 않은 거.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 출국 금지할 수 있는 거. 이건 행정처분이니까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네요. 1번. 2번. 자, 마약류 반응 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거. 이건 영장주의 원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강제소를 안 본다고 형소법에도 많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영장주의라는 건 뭐예요? 구속의 개시 시점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실효할 건지도 다 누구의 판단에 있습니다? 법관의 판단에 있어. 그 다음에 병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부대나 함정 내 영창에 감금하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규정은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좀 문제 잘못 낸 거예요. 그렇죠? 이 4번도 다수견이라면 맞습니다.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일단 보시고 4번은 풀지 마세요. 나중에라도. 자, 11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해? 국가 권력 일방적 형벌권 행사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상 소송법상 권리를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피의자의 권리를 말한다. 맞죠?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교통권. 여러분 우리가 변호인은 형사사건이고 변호사는 형사사건 아니에요. 그럼 이건 재판청권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권의 한 내용이다. 변호인 접견실에서 CCTV 설치해서 관찰하는 거 이거 침해 아닙니다. 그렇죠? 시선 개요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변호인이 대르는 자의 접견교통권.
이것도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이거 많이 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맞아요? 3번이 맞습니다. 틀린 거죠. 12번 종교의 자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1번 종교의 자유는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선교할 때 다른 종교가 좀 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고 개정을 권하는 것도 있죠. 당연히 그렇죠. 종교 바꿔보세요. 저한테도 어떤 분이 저는 종교가 없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종교를 바꿔보시지 않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와이프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종교를 바꿔보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내가 저는 종교를 다 좋아해요. 종교를 다 좋아하는데 하여튼 신앙하고 종교는 다르죠. 여러분 그런 건 있으니까. 그래서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니은 어떤 기독교 재단이 그 졸업 요건으로 6학기 동안 대학 예배에 참석할 것을 졸업 요건으로 하는 거 합헌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 침해다. 아닙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례가. 디귿.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유서 깊은 청주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지 조성 계획을 승인받은 후 사업 부진의 토지를 수용 제기한 거. 이거는 어떻게 해요? 종교를 우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차별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한 거니까 이건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데 리을 종교 시설의 건축 행위에만 기반 시설 부담금을 면제해줘요. 종교 시설만. 그럼 이건 어떻게 국교 금지 정교 분리에 위배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특정 종교만 봐주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종교 단체 복지 시설 운영에 대한 제한은 종교 단체 내 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인격권 및 법인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아니죠. 이건 종교의 자유 문제로 귀결됩니다. 운영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 문제로 귀결되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그럼 결국 니은하고 미음이 틀렸어요. 그래서 까다라. 이게 2번이 답이네요. 알 권리.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 뭐야? 여기 중요한 건 뭐야? 이해관계 있는 국민이 야, 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나랑 관련 있는 그 서류를 보여다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건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국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거죠. 그다음에 군사기밀. 군사기밀이 어디냐?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여기서 군사상의 기밀은 뭐예요? 비공지죠. 기밀은 다 비공지예요. 그다음에 적법 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 실질적 가치를 지닌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 하나여 적용된다. 그러니까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군사기밀을 너무 늘리는 게 아니라 군사기밀 되려면 이 정도로 축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공판조서의 절대적 직령력. 이거 뭐 우리 했었죠. 공판길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건 공판조서의 내용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맞죠? 그래서 어떤 알 권리에 어떤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맞죠? 이건 증명력에 관한 거지. 이게 무슨 얘 권리를 모르게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4번 개별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 학부모는 알 권리가 있죠. 그런데 알 권리, 나는 우리 아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전교조에 가입했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민의 알 권리, 학부모의 알 권리하고 그 다음에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 내 정보를 알려주지 마라. 이게 충돌됩니다. 그래서 알 권리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14번 집회의 자유. 이건 소수 집단에, 즉 언론 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 집단의 권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이죠. 2번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의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호구역 안에서 종로 경찰서장이 안전활동을 일어나서 청구인의 삼보일보 행제를 제지한 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아니 집회의 자유를 보호해야 되지만 지금 외국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해서 그 법에 의해서 시행한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뭐 재량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 침해로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집회선 장소 선택의 자유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5개 집회에 대한 경찰이 촬영 행위는 우리가 이제 그 형소법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촬영을 하려면 범죄의 현재성,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필요성. 그렇죠? 그다음에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필요성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죠. 자, 그래서 거기 써 있죠. 촬영 행위는 증거 보존의 필요성, 긴급성, 상당성이 있는 때는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 요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5개 집회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보관 사용은, 왜냐면 5개 집회하는 사람 찍으면 그 피의자 말고 딴 사람들도 막 찍히기 때문에 이 보관 사용은 엄격히 제한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된다. 맞습니다. 답은 몇 번? 2번. 15번 예술의 자유. 구 음반에 관한 법률에서 비디오 물을 포함하는 음반 제작자에 대해서 문화공부부의 등록이다. 이것만 갖고 예술의 자유 침해는 아니죠.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극장을 자유로운 운영을 제한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표현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에 제한 효과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죠. 그 다음 문신 시술이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될 수도 있다 없다? 있죠. 자기 표현에서. 4번 22조에 보면 저작자, 발명자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작자 권리들은 국가의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1번. 자, 16번 국가배상 청구권 1번. 자, 국가배상에 관하여서는 이 법의 규정을 제하고 민법 규정을 준용해서 소멸시효를 민법 규정을 그러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위원회도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 민법 766조가 적용되는 거, 이건 그 위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법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소멸시효 규정을 끌어다 쓰니까. 그 다음에 당초 유효한 법률에 근거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사후에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 헌재 위헌 결정을 위법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공무원의 고유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제 맨 처음에 A란 법 갖고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법이 나중에 위헌 결정 받았어요. 뭐 1월 달에 집행했는데 12월에. 그럼 이럴 때 이 공무원의 고유과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는 헌법재판소 가서 밝히는 거예요. 공무원은 그 법에 있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위헌 결정 났다 해서 이게 다 공무원의 고유과실이 있어서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공무원의 고유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틀렸죠. 3번. 자, 국가배상법 조항이 국가배상법 조항이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유과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 인정하지 않는 거 합헌입니다. 그래서 국가배상권 침해한다. 그럼 틀렸어요. 4번 특수임무 수행자는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국가의 불법성이나 손해 항목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고 특수임무 수행자의 과실이 반영되지도 않으며 국가배상 청구에 상당한 시간과 소요되는 데 반해 보상금 지급 결정은 비교적 간이 신속한 점까지 고려하면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그래서 보상금 지급받는 거, 이게 국가배상 청구권이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합헌이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17번 인간다운 생활 권리 옳지 않은 거.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건 자연인만 되지 법인은 인정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다운 생활 권리라는 건 뭐예요? 생활 보조금 같은 거 받는 거죠. 이게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맞죠. 1번.
그럼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 관한 헌법적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자, 입법부는 어떻게 해요? 야,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해줘야 되죠. 그렇죠?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볼 때는 어떻게 해? 행정부가 잘했나 못했나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기속력의 의미가 달라요. 행정부나 입법부는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사법부는 얘가 조금 이행했는지 이런 거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기속의 의미는 입법부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소에 한 사법적 통제를 하는 헌재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다. 맞습니다. 자,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시 수용 설치 등의 사업 시행자의 의무를 규정한 반면 도시환경 정기 사업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두지 않은 거예요. 이거 왜 차이가 있냐면 주택 재개발 같으면은 이제 그 조그만 집 쓰러지는 판자촌 같은 거 쓸어내고 새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것 때문에 임시 보호소 설치해 주는 거고, 도시환경 정비라는 건 뭐냐면 재건축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헐어버리고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시 보호 조치를 만들어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제한한다. 아닙니다. 틀렸어요. 4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됐을 때, 그러면 어떨 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생활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여러 가지 보고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명백히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든가, 그 다음에 재량해배를 명백히 일탈할 때만 헌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재량이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18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32조나 33조에 근로에 관한 기본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자유권의 성격보다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죠. 그 다음에 2번 근로의 권리는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생계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근로의 권리로부터 직접적인 직장 존속 청구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회사를 계속 유지해달라, 이거 안 됩니다. 3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 복리 후생비를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거, 이거 합헌입니다. 왜? 상여금도 임금하고 비슷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산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 78내죠. 맞습니다. 4번 퇴직급여. 퇴직급여를 어떻게 해요? 소정 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급여 제도 적용돼서 제외하는 거,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위반이다 하면 틀렸죠. 퇴직금이라는 게 뭐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우리 회사를 일해줬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는데 짧게 근무한 사람 뭐 노력한 게 없잖아요. 이 사람까지 다 퇴직금 주라고 하면 안 되죠. 자, 19번 보건권 옳지 않은 거. 우리 헌법은 1948년 재헌헌법에서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히 보호한다고 규정한 이래 상공하고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를 보호한다고 정하여 현행 헌법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맞죠? 니은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 청구권자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니 치료감호라는 게 뭐 또라이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피고인이 나 또라이예요, 나 치료감호, 이럴 리가 없거든. 그래서 검사로 한정하는 거 침해는 아닙니다. 디귿. 자, 국가의 국민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규정한 명시한 헌법 36조 3항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가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럼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거기 써 있죠. 36조 3항에 의한 권리를 헌법소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직접 자신의 보건이나 의료 문제가 국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 수혜자의 지위의 국민이라고 볼 것이므로 의료 시술자적 지위는 의사가 주장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의료를 받을 사람이 하는 거지 의사가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조문은. 이해가죠? 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거지 이를 제한하는 적을 볼 수 없다. 맞죠? 무면허 의료행위가 많으면 의사도 아닌 사람이 수술하는 거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거예요. 20번 국민의 기본권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는 재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되었고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62년 3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규정됐다.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병력 형성의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 예비군 설치법, 민방위 기본법 등에 의한 간접적 의무에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국방의 의무는. 그다음에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은 것은 국가와 공익 목적으로 해서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므로 보상해야 된다. 우리가 그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얘가 이제 어떻게 예비군 훈련 받다 보니까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죠? 딴 데 가서 일을 못했다. 이것만 갖고 재산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한 희생이 아니에요. 이거 틀렸어요. 조세는 뭐예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 맞죠? 그래서 옳은 것은 가나라예요. 답은 2번입니다. 자, 20개 다 풀어봤는데 거의 다 판례고 최신 판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좀 까탈스럽게 냈지만 좀 공부 좀 하신 분은 좀 점수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지나간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시험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게 나올수록 기본적인 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공부가 길어지고 오래 가요. 맞출 수 있는 것만 맞히면 합격합니다. 이번 시험도 그걸 증명했죠. 100점 맞아야 붙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제 말 잊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